오늘 일요 초대석 시간에는 저희 KBS 라디오의 몽골 통신원으로도 활동하고 계신 몽골인문대학교 한국학과 강희현 교수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강의원입니다. 네, 어서 나오십시오. 몽골에 가신 지 지금 얼마나 되셨어요? 네, 횟수로 21년 됐습니다. 21년? 예. 어이구. 몽골 어디 살고 계세요? 지금 그 수도 몽골 울란바토르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21년째 거기서 사시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냥 세계화 시대니까요. 예. 어울려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몽골 인문대학교에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인문대학교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몽골 인문대학교는 1979년에 그 국립외국어대학교로 몽골 국립외국어대학교로 창설이 됐고요. 네. 조금 발전해서 러시아만 할 수는 없으니까 죄송합니다. 국립 러시아 대학으로 됐다가 국립 외국어 대학으로 바뀌었다가 이제 그 외국어를 빼고 좀 더 높은 차원의 그 인문대학교로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러시아 대학이었다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제 외국어 대학교로 바뀌었다가 네. 지금 이제 인문대학으로 폭이 굉장히 넓어진 네, 거예요. 폭이 넓어졌습니다. 예. 한국학과는 그럼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1992년 9월에 생겼습니다. 92년. 네. 그러면 그 학과가 생길 때부터 가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창설 교수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그 한국학과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 학생 선발 경쟁률도 높지만 교원 선발 경쟁률도 꽤 높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게 그 사적으로 가서 가르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 1990년에 그 한 몽골 수교가 이루어졌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몽골 외교부 장관하고 대한민국의 그때는 우리나라의 그 이상욱 장관이었습니다. 이상욱 장관하고 만나서 이제 수교를 하고 예. 서로 이제 무엇이 필요한가를 상의하는 도중에 한국어 교원을 좀 파견해 달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니까 그거를 외교부에서는 할 수 없으니까 한국국제협력단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국제협력단에다 의뢰를 해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그 공채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대 1이었는데 어쨌든 뚫고 됐습니다. 혼자 가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난 몽골에 가서 좀 해보고 싶다. 무슨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때 외국어 전문가들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러시아에도 관심이 많았고, 주로 동구권, 네.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몽골이 좋은 이유는 그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네. 몽골어는 물론 러시아, 중국어까지 다 섭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나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언어와 문화를 좀 더 다양하게 공부할 수 그렇습니다. 있을 것 같았다. 실제로 가서 생활해 보시니까 뭐 그런 바랬던 것들을 다 잘 얻으셨나요? 네,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몽골 그 동구권 전문가의 그 꿈이 있었는데, 가르쳤던 제자들이 제 자리를 다 메워버립니다. 그래서 제 자리는 이제 없어지고, 제자들이 이제 승승장구하는 걸 지켜보는 기쁨입니다. 아, 그래요? 예. 몽고에 살아보시니까 좋습니까? 20년 넘게 지금 사셨는데. 동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문화의 동화가 되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근데 몽골 하면 일단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 그리고 뭐 우리가 후진국,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또 아주 춥지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좀 불편하고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그렇죠. 근데 어차피 그런 각오를 하고 들어갔으니까 견딜만 합니다. 지금 몽골 체류 한인들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몽골의 가능성이 점점 고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년 살았는데 앞으로
20년 더 못 살겠습니다. 아, 지금 몽골에 사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되시나요? 3,000명에서 4,000명 공식 집계로. 네. 그런데 최근에 계속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5,000명 정도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5,000명 정도. 몽골의 인구는 얼마나 됩니까? 300만입니다. 300만 조금 못 됩니다. 아, 땅은 굉장히 넓은데.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5배, 네. 한반도의 7.5배, 네. 그 다음에 뭡니까? 인구는 한참. 300만. 그 면적은 그렇게 넓지만 사실 가역 면적은 그렇게 많지는 그렇죠. 않죠. 거의 뭐 초원이 대부분이고요.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막화를 또 방지하는 그런 작업에도 나서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예. 근데 이제 그 몽골 사람들의 외모를 보면 참 우리하고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냥 외모만 보면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어떤 때는 글쎄요, 똑같이 한국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 중에도 또 몽골 사람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고 피장파장인데요. 예. 근데 제가 느꼈던 거는 뭐냐면은 비슷한데 자세히 보면 언제 이제 다른 걸 느끼냐면 눈동자를 돌릴 때, 예. 눈동자를 이렇게 돌릴 때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야성미가 좀 있습니다. 이게 눈 색깔이라든가 그게 한국 사람하고 달라요. 예. 아마 고기가 주식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고기가 주식이기도 하고 또 유목민 생활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비슷하긴 하지만 눈동자, 눈매가 아무튼 좀 야성적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 몽고에서 지금 벌써 2번의 강산을 경하는 시기를 보내셨는데 그럼 졸업생들도 꽤 많이 배출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학과는 한 20명 정도 되는 거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20년이니까 400명. 그다음에 또 저녁 강의도 있으니까 뭐 1,000명은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만은 예. 수백 명의 제자를 배출했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근데 그 학생들의 진로라 그럴까요? 네. 이제 대학에서는 뭔가 가르쳐서 사회에 나가서 훌륭한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진로가 어떻게 괜찮은가요? 예,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한국으로 유학을 이제 떠나는 학생도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그 몽골에 체류 중인 네. 한인 동포들의 통역. 아하. 되게 그렇게 풀리는 것 같아요. 사실 한인 동포들이 그곳에서 어떤 기업 규모로 나가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죠. 별로 많지 않죠. 예, 중소기업 비슷하게. 중소기업 또는 이제 개인 사업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는데 조금 그것이 더 체계화됐으면은 네. 그 졸업생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텐데 네. 아쉬운 대로 뭐 한국인들이 많이 나가니까 그런 대로 일자리는 많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인문대학이니까 이제 여러 학과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한국학과에 입학하는 학생들의 성적은 어느 정도라고 성적 솔직히 말씀드려야죠. 영어과가 대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면 문과에서도. 영어과는 매어 터지는데 네. 한국학과도 그 20명에 상응하는 학생이 들어오긴 합니다만은 네. 들어오고 나오고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영어과를 가고 싶었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단 예. 걸쳐놔야죠. 어. 걸쳐놓고 이제 다음 학기에 네. 다시 편입을 하고. 편입을 하든지 뭐 그렇게 되고 한국학과도 많이 들어옵니다. 왜 그러냐면 몽골 사람이지만 한국에 있었던 학생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이제 한국에 살았으니 한국말을 잘하는데 몽골어를 못하니까 어허.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네. 2학년으로 다시 이제 2학년 왜 한국어는 잘하니까 그러니까 한국어학과 2학년에 이렇게 편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인문대학교에는 몇 개 학과 정도 있어요? 3개의 그러니까 종합대학이죠. 그 네. 안에 3개의 단과대학이 있고 그 안에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개 정도의 학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20개 정도의 네. 학과. 그 중에서 한국학과 인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글쎄요, 중간으로 봐야 될 것입니다. 중간 뭐 그렇게 정도. 처지지도 않고, 그렇게 높지도 않고, 중간 정도. 그리고 그 지방에서도 이렇게 한국어에 심취해서 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학과가 아닙니다, 한국학과가.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한류 열풍이 불면 불수록 인기는 점점 네, 더 그렇습니다.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예. 그, 몽골은 인문대학교 말고 또 다른 대학들이? 네,
인문대학교가 원래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어 대학교고, 그 예. 옆에 이제 국립대학이 있고, 그 옆에 교육대학이 있고, 그 옆에 과학대학교가 있고, 이렇게 됩니다. 한 5위 안에 듭니다. 몽골 인문대학교가. 아, 그리고 그래요? 몽골 대학 전체 수는 굉장히 난립을 많이 했어요. 공립, 사립 할 것 없이. 200개가 넘었는데, 아, 그래요? 정리를 다 해버리죠. 능력 없는 퇴출이고. 그래서 거기도 예. 한 50개 대학 플러스 마이너스 정도 될 것입니다. 아, 그래요? 네. 뭔가 많이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대학은 무척 많군요. 이제 우리나라의 그 대학 진학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몽골에는 젊은이들이 지금 그러면은 그렇게 대학이 많다는 이야기는 젊은이들이 진학률이 높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교육열이 높아요. 아, 그래요? 의외로. 어허. 나는 못 배우더라도 네. 우리 자식은 어떻게든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우리 50년대, 60년대 그 부모님들을 보는 것 같아요. 이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아무튼 이제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자식들의 어떤 교육열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고, 그럼에 따라서 이제 대학 진학률도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률이 점점 더 높아지고, 그 속에서 한국 학과가 전국 150개 대학에서 5번째 안에 드는 대학의 한 중간 정도 되는 학과다. 그러면 굉장히 인기가 높은 편이네요. 예. 그것도 또 기분 좋은 일입니다. 몽골 인문대학교 강희현 교수와의 이야기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구촌 한민족을 하나로 이어줍니다. KBS 한민족 방송이 보내드리는 한민족 하나로. 전문 방송인 원종배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자, 이제 몽골 인문대학교의 한국학과가 자리 잡기까지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몽골에 도착하신 것이 예, 1992년 9월 2일입니다. 몽골은 저 9월 학기가 이제 예, 그렇습니다. 1학기입니다. 학기인가요? 그래요. 그때 가셨을 때 학과가 몇 개나 있었습니까?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외대였으니까 학과가 이제 유럽어학과, 유럽학과, 그 다음에 예. 영미학과, 예. 학부죠, 학부. 학부. 그 다음에 이쪽 동양어 학부에는 3개가 있더라고요.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일본어. 이렇게. 그러면 한국 학과보다 중국어나 일본어 학과가 먼저 생겼죠. 생겼군요. 예. 사실은 몽골은 북한하고 수교를 꽤 일찍 했죠. 그렇습니다. 1948년 10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65년 서로 됐는데 그렇게 친함에도 불구하고 조선학과가 그 전까지 없었어요. 저도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문, 분명히 뭐가 있을 텐데 그랬는데, 네. 없어요. 존재조차가 없고, 네. 그 당시에 이제 1990년 3월 26일에 국회 수립이 됐다고 했는데, 네. 그 수립 이전에 한국어를, 이게 조선어죠. 조선어를 구사할 수 있는 사람이 4명밖에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껍데기 동맹이고, 네. 어학적으로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그나마 있는 게 뭐냐면은 89년도 그 임수경 씨가 네, 갔던 무슨 축전인지 뭔지 청소년 축전인지 거기에서 이제 안내책자로 만든 게 있어요. 근데 굉장히 허접해요. 네. 전혀 없다고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정치적인 예, 그렇습니다. 수교였을 뿐이지 이데올로지. 민간인 차원에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렇게 진지하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92년도에 한국학과가 생기고 네. 그러면서 이제 한국어 열풍이 좀 불기 시작하고 그랬군요. 처음에 혼자 가셨다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혼자세요? 네, 그렇습니다. 혼자 있습니다. 혼자 다 하세요? 지금 한국학과 말입니까? 네, 지금 한국학과는 한국학 교수가 3명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예. 이제 여러분 넣으셨군요. 예. 일주일에 몇 시간이나 강의하세요? 글쎄, 안 세봐서 모르겠는데요. 90분 강의를 한 2-3개씩 월, 화, 수, 목, 금이니까 네. 굉장히 많은 분량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90분 강의로. 90분 강의하고 10분 쉬고. 네. 90분. 그러니까 거의 점심에 걸리면 밥을 못 먹습니다. 그걸 매일 그렇게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3분이신데? 아니, 3분이 아니고 한 7명 되거든요. 몽골 교원까지.
한국 사람이, 한국 교수가 3분. 세 명, 그 다음에 몽골 교수가 4명 정도. 4명, 그래서 7분인데. 예, 그렇습니다. 7분인데. 풀로 돌려도 그렇게, 그, 과목이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 문법, 네. 1, 2, 3, 4,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고, 그 다음에 그것만 가르칠 수 없으니까, 회화.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다, 심지어 의문론까지. 예. 가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교수가 7분임에도 네. 불구하고. 강 교수님 혼자서 하는 강의는 한 몇 과목쯤, 몇 개쯤? 그게 이제 학기마다 다르거든요. 그 네. 커리큘럼에 나오는데, 과목 수는 한 4, 5개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간은 90분 강의로 해가지고 계속 두세 개 돌리니까 굉장히 피곤한. 그래요? 예. 뭐 학생들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교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그 교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창기에는 네.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상황은 안 되고 일단 문법 설명하고 회화 설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책을 갖고 갔어요. 제가 그 한국어 역사는 어차피 연세대학교 한국어 학당이니까 네. 그 책을 갖고 가서 이제 가르쳤죠. 그 예를 들어서 사과라는 걸 가르쳐 주려면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맨 처음에 이제 F를 생각하죠. 그래갖고 러시아어 영어 사전이 있어요. 영어 사전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보고 F를 찾으면 야블로카가 나오거든요. 러시아. 그러면 영어는 조금 아는 원래 몽골 학생들이. 아니요. 그거를 제가 영어로 생각해서 러시아로 바꿔주면 러시아를 받아서 자기들이 몽골어로 바꿨죠. 그럼 몽골 사람들은 러시아어는 좀 익숙해 그렇죠. 소련권이었으니까. 예, 강 교수님은 영어가 좀 예, 익숙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중간에 영어와 러시아까지 매개를 그렇습니다. 통해서 어렵게 가르치셨네요. 힘들었습니다. 예. 그럼 그때 갈 때 몽골어를 전혀 모르셨어요? 몽골어를 배우고 갔죠. 배우고 갔는데 문법 설명은 이제 뭐냐면은 몽골 외교부에서 외교관이 왔습니다. 한국으로 와서 3개월 동안 기초 문법 가르치고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개념은 있었죠. 예. 근데 개념만 가지고 강의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섞었어요. 한국어하고 몽골어하고 섞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간 어미 같은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뭐 이제 몽골어 우리말처럼 쓰시겠네요. 몽골어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요? 몽골말 어렵습니까? 어순이 똑같습니다. 우리말하고. 어순이 똑같고, 원 교수님도 아나운서 출신이니까 아시겠지만, 어순이 똑같으니까 네. 주어 꿰면 돼요. 예. 주어 꿰면 되는데, 발음이 좀 어려워요. 발음. 독일어 발음에다가 네. 어순은 한국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그럼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을 몽골어로 하면? 사인, 바인, 오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붙으면 셈베너 이렇게 되는데 사인이라는 건 좋다는 거이고 바인은 이다, 좋다. 예. 좋은 것입니까? 이런 뜻이죠. 사인 바이너. 사인바이너. 예, 잘하시네요. 예. 야, 이제 참 어렵게 강의를 시작하셨군요. 근데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으시다면서요? 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저는 노력하는 학생한테는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노력하는 학생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1점이라도 더 줍니다. 네. 격려도 하고.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공부 안 하는 학생 때문에 전체적인 분위기가 흐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다를 배웠으면 네. 그 수준에서 조금 지나서 선생님 음주 이렇게 나오면 네. 노력한 거죠. 칭찬을 많이 하니까 아마 애주자들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좋아하고, 네. 좀 몽땅이 부리고 싶어 하는 친구들은 엄격한 선생이라고 또 싫어하고. 그건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어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태권도도 가르치셨다고요? 태권도는 그게 참 얘기가 긴데요. 짧게 얘기하면은 이제 동양어 학부 내에 중국어하고 일본어가 있었는데 중국어는 원래부터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일본어가 이제 한 1년 정도 앞에 저보다 먼저 생긴 것 같은데 그 일본어 하는 몽골 교원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코워커죠. 코워커로 붙여주는데 저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하죠. 네.
그래서 좀 꾸웅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야구부를 만들자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좀 반발 심리가 생기죠. 일본 야구부 만들어? 그럼 태권도 가르치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관에다 방을 붙여서 네.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과의 경쟁이 심해서. 그 뭐 경쟁심이 맞을 겁니다. 정확한 표현이. 야,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를 하자면. 예. 태권도 원래 몇 단이세요? 극비인데요. 지금 5단인데요. 그 중간에 좀 휴식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했었으면 뭐 7단 정도 됐겠죠. 근데 아니, 뭐 근데 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그냥 그래도 또 뭐 좀 한다 그러면 또 꼭 그러고 물어보잖아요. 이야, 그럼 어려서부터 태권도를 네. 하셨군요. 예. 학생들이 어떻게 태권도 좋아하던가요? 네, 그 몽골이라는 나라가 그 격투기에 강합니다. 그 레슬링 같은 거. 네, 레슬링도 강하고 복싱. 씨름도 또 비슷하죠, 우리하고. 씨름 기술에서 러시아로 이제 전향하는 것 같은데 해마다 그 나덤 축제가 열리기 때문에 네. 이 씨름에서 이기는 거는 남자의 상징이기 때문에 격투기, 겨뤄서 이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이제 그러다 보니까 태권도도 역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학생들만 가르치세요? 아니면은 그 일반인들도 좀? 그게 맨 처음에는 그 특권 활동을 했는데 네. 뭐 가족 중에 형이 오면 안 되냐, 누가 오면 안 되냐 하니까 그거 막을 일이 없죠. 대한민국 선전인데. 예. 주게르 괜찮다고 무조건 오라고. 주게르가. 주게르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나중에는 일반인들까지 네, 가르치셨어요? 태권도 인기가 좋은가요? 좋죠. 그 일반적으로 그 이제 이 국위 선양이라는 거, 네. 올림픽이라든가 2008년도에 이제 처음 금메달이 나왔거든요. 올림픽 사상 몽골에서. 그래요? 유도 종목. 유도 종목에서. 이게 원래 태권도가 우리나라 아니고. 그 장성호 선수가 금메달을 노렸던 건데 네네. 예선에서 그 나이단이라는 어쨌든 그 전국이 떠들썩했습니다. 그래서 스포츠 진흥, 네. 국익 증진 이런 거는 뭐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태권도를 좋아하게 되죠. 아무래도 격투기도 좋아하는 사람들이고, 네. 그러면서 그 태권도에 또, 태권도는 그 기술뿐만 아니라 이제 도를 또 중요시 여기니까. 또한 또 있습니다. 몽골 씨름이요. 잡아가지고 던져야 되는데 태권도는 안 잡아도 뒤로 빠지면서 앞돌려차기로 때리면 공격이 가능하거든요. 어허.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그 신기했던 모양이에요. 또 돌려차기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몸 안 대고 상대를 쓰러뜨릴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레슬링이나 뭐 씨름이나 다 잡아야 되는데. 일단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건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그래요. 예. 근데 이제 그렇게 활동하실 때 좀 지원을 좀 여기저기서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 이제 그 태권도를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제 대사관에서 예. 참사관이라든가 영사님이 아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세계 태권도 연맹에서 그 몽골을 좀 중점 지역으로 해갖고 지원을 좀 해줬던 모양인데 그게 제가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루어졌던 거예요. 91년도 김은영 총재 때. 네네. 내가 91년도 왔다가 93년도에 다시 왔는데 몽골 외국어 대학교에서 어떤 사람이 태권도를 가르친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그 세계 태권도 연맹의 이 이제 지구촌 순회 사범이 한상진 지금 중앙아시아 태권도 연맹 이사장인데요. 좀 보자. 네. 참 수고가 많다고. 뭐 필요한 거 없냐. 뭐 매트라 좀 깔아주시고 예. 장비 예. 좀 지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성실껏 지원해 주었습니다. 역시 뭔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맞군요. 예, 하시다 보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태권도를 함께 가르치셨는데, 어떻게 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은가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람이라는 게 인격 완성이라는 건 문만 강해도 안 되고, 무만 강해도 안 되는 건데, 지금 보세요. 세계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어가 뭡니까? 한글. 유네스코가 공인을 했습니다. 예. 태권도는 뭡니까? 올림픽 공식 종목입니다. 예. 그러한 그 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만 갖고는 안 되겠어. 문무를 겸비해야 되겠다. 그래야 대한민국 홍보가 되고 지구촌의 대한민국의 세계화가 되는 것이지 하나만 치중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강력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일본어 학과가 추진했던 야구부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적도 없습니다. 나중에 왜 그러냐니까 뭐 장비가 있어야 돼서 장비가 있어야 하지. 그래서 속으로 아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표정 관리를 했죠, 제가. 예. 태권도는 뭐 승승장구했고요. 이제 개별 운동이고 특별히 필요한 것이 없지만 야구 같은 것은 뭐 장비도 필요하고 여러 명이 함께 해야 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 시작했군요. 흐지부지 됐습니다. 예. 몽골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강희연 교수와의 이야기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최혜영이 불러줍니다. 물 같은 사랑. 그대의 모습 멀어져 갔네. 쓸쓸한 기억 남기고 낭만이 지워진 그 길로 조용히 멀어져 갔네. 우리의 꿈도 사라져 갔네. 이별의 그늘 속으로 피지도 못하는 꽃처럼 그렇게 사라져갔네. 그것은 물 같은 사랑, 이루지 못한 그 애절한 사랑. 난 잊을 수가 없어. 또 여기 걸어가네. 내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그대의 모습 가슴에 있네. 이렇게 헤매일 때면 물같이 흐르는 그 모습 내 작은 가슴에 있네. 그것은 물 같은 사랑, 이루지 못한 그 애절한 사랑. 난 잊을 수가 없어. 또 여기 걸어가네. 내 잃어버린 꿈을 찾아서. 그대의 모습 가슴에 있네. 이렇게 헤매일 때면 물같이 흐르는 그 모습 내 작은 가슴에 있네. KBS 한민족 하나로 이제 초대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는 1170kHz를 통해서 또 오후 8시에서 9시까지는 한민족 제1방송 중파 972kHz와 단파 6015kHz를 통해서 이렇게 하루 2차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몽골 인문대학교 강희현 교수와 함께합니다. 아까 우리 동포가 뭐 공식적으로 한 4,000명, 비공식으로 한 5,000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포들은 주로 거기서 어떤 일들을 하세요? 네,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하자면 요식업, 그러니까 그 식당 네. 쪽이 많습니다. 거기 지금 90개 정도 되는데 75개가 한국 사람이 주인이고, 네. 그 다음에 15명이나 15개 식당이 한국 이름을 빌려다가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식당인가요? 그렇습니다. 아니, 몽골에서 그렇게 한식당이 잘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대장금 효과인지 아니면 그 초창기 그 애제자들이 한국에 가서 네. 배운 그 식습관, 그 다음에 또 몽골 사람들이 많이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고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 일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제 그게 대세가 된 것 같아요. 아, 그러면 그 한식당들이 그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몽골 사람들이 네, 그렇습니다. 와서 많이 먹고 가는군요. 그 우리 특별한 날 보면은 뭐 외식하잖아요. 예. 그러면 뭐 양식을 한다든가 일식을 한다든가 중국 식당에 간다든가 이런 게 있는데 예. 그 사람들도 그래요. 뭐 특별한 날에 예. 식당에 가서 한식당에 가서. 좀 단가가 비싼 편이죠. 아, 그래요? 일반 식당에 비해서. 예. 그 몽골과 한국의 인연은 어떻습니까? 인연이요. 인연. 그래서 원래 그 역사에 나왔던 고려 시대, 네. 고려 시대에 이제 고려에 침략을 한 건데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독립권을 보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흘러왔고 단지 이제 단절됐던 거는 뭐냐면은 명나라한테 망하고 올라가고 북쪽으로 올라가고 대한민국은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끊어졌는데 이 뭡니까 또 1921년 17년에 볼셰비키 혁명으로 소련이 공산화가 되고 네. 1921년에 몽골이 공산화가 두 번째로 됐는데 세계에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싫어요. 중국이 지금 식민지를 했단 말입니다. 몽골을. 식민 지배. 예, 지배를 하니까 200년 동안 당하니까 네. 중국은 싫고 미국은 멀고 네. 뭐 유럽도 멀고 예. 러시아하고 밀착될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러시아는 공산권이니까 우리는 미국 쪽이니까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 90년에 그 한몽 수교가 다시 되면서 감격스럽던 얘기입니다. 고려 시대의 그 인연을 다시 이어가자.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예. 이제 우리가 흔히 병자호란이라고 얘기하는, 참 이 몽골이라는 나라는 세계사적으로도 흥망성쇠가 있었던 나라가 아닌가 싶어요. 칭기스칸의 뭐 경우를 보면 그야말로 세계를 호령하기도 했었고, 지금은 또 그야말로 이제 뒤로 밀려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런 것에 대해서 스스로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산주의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뭡니까 그 종교인들 불교 국가 아닙니까? 네, 몽골이. 네. 예. 근데 그 소련 통치 시절에 여기 와가지고 종교인 탄압하고 물론 뭐 철도 부설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를 도와줘 아파트도 지어주고 했지만 그 대가로 몽골 그 밑에 지하 자원이 엄청나게 소련으로 들어갔던 거죠. 네. 그런 상태에서 발전은 안 되고 정체된 상태에서 이제 오픈이 됐단 말이죠. 글라스노스트 페리스트로이카 정책으로 인해서 소련은 소련대로 또 갈라지고 그러다 보니까 군사 동맹은 아니고 이제는 경제 협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밑에 이제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금방석을 깔고 앉은 형국이다. 네, 네. 뭐 캐내야 돈이 되고 그러는데 많이 힘들다. 그런데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국의 친근함을 보이는 거는 역사적인 배경도 있지만 네. 같은 동북아시아에 보세요. 일본은 식민 지배 경험이 있죠. 한국 지배했고요. 중국도 식민 지배 경험인데 네. 한국은 없다 이거죠. 예. 한국은 없으니까 한국은 믿을 수 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어떤 그런 자존심이 네. 이제 도리어 한국을 선택하게 해준. 그렇군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근대사에서 현재 러시아, 예전 소련에 대한 또 좋지 않은 감정. 레닌 동상이 철거가 됐습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중국에 대한 감정, 그리고 최근 대사의 일본에 대한 감정,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면 한국밖에 우린 친할 곳이 없다. 그렇군요. 그 몽골의 한국인이 총장으로 재직 중인 대학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대학이? 그 울란바토르 사립대학, 사립이죠. 울란바토르가 두 개가 있는데요. 네. 하나는 국립 울란바토르 대학교고 하나는 한국인이 세운 울란바토르 대학. 그래서 구별을 하기 위해서 사립 울란바토르 대학, 줄여서 사립 유비대학 이렇게 네. 얘기를 하고 후레 대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 울란바토르 대학교는 최기호 총장, 네. 후레 대학교는 정순훈 총장입니다. 두 분이나 계시군요. 예.
그 또 한국인이 세운 병원도 있죠? 몽골에? 네, 그렇습니다. 연세 친센병원이라고요. 네. 연세대학교 쪽에서 지원을 해서 세워진 병원입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최근에 들어서 몽골과 한국이 무척 가까워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데, 한국으로 결혼 이민 오신 여성들도 꽤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에서 경기도 의원으로 진출한 분도 계신데, 이런 소식이 혹시 몽골에? 예, 알아요. 우리가, 이라가 원래 그 이름이 아니고, 이 씨가 이제 한국에 오니까 성을 따야 되니까 이를 따고, 네. 부르기 쉽게 라라고 그러는데, 몽골 이름이 따로 있더라고요.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못 만났습니다. 근데, 그 총장들도, 그러니까 몽골 인문대학교 총장이, 네. 이라 씨가 결국 됐냐, 비례대표로 됐느냐, 됐다고 그러니까, 참 축하할 일이라고. 몽골 쪽에서도 한국에서의 그 활동사항을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몽골에서 온 이주 여성을 그렇게 우리가 잘 대우해주고 있다는 것에 또 기분이 좋고. 네. 예. 몽골의 현지에 우리 동포 자녀들을 위한 토요 한글 학교가 네, 있죠? 있습니다. 예, 지금 학생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50명으로 보시면 됩니다. 50명. 50명 정도. 그 학교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몽골 한인회가 있는 남양주시 문화회관이라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문화회관 3층에서 3층에 지금 있습니다. 남양주시? 이 몽골 울란바토르시하고 네. 남양주시하고 교류 협약을 맺어서 네네. 남양주시 문화회관을 거기에 지었습니다. 아, 몽고에 남양주시 문화회관을 네, 지었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예. 이제 그 한글 학교가 있고, 그럼 어떤 분들이 가르쳐 주세요? 주로 일반 사립 현재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바빠서 못 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부모님들. 부모님들. 예, 강 교수님 같은 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저도 1년 동안 지금 그래요? 공직했습니다. 그렇군요. 교장 선생님이 특별히 부탁해서 가서 열심히 했습니다. 예. 몽더임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네. 몽골과 더불어 살기 모임. 예. 이게 어떤 모임입니까? 근데 그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몽더임이라는 거는 상호 교류와 더불어 네. 가끔 이렇게 충돌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요? 충돌이라는 게 뭐냐면 반한 감정을 얘기하는 건데 반한 감정이 이제 평소에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와가지고 관광객이 왔다거나 새로운 관광객의 태도에 기분이 나빴다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하러 왔다가 사업하러 왔다가 안 하고 돌아가는 거 이럴 수가 있나라는 꿍한 게 있겠죠. 예. 그런 상태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다더라 그러면 이제 터지는 거죠 그게. 터지니까 행동으로 표출이 되고 이 신문, 지상에도 방송으로도 이렇게 잘못되게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례를 들리면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이 됐는데 박근혜 신정부는 외국인을 퇴출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다더라.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어요. 이거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죠. 그래서 이태로 주한 몽골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께서 항의 방문을 했어요. 이건 아니다. 정정 보도가 나갔고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러다가는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뭔가를 몽골을 위해서 몽골과 더불어 살고 있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언론이라든가 알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좋은 행사도 만들어서 몽골 사람과 어울리는 그런 거를 좀 구체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반한 정서가 그렇게 가끔씩 생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언론의 역할이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한국인들이 그런 감정이 생기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외교관 아니에요. 외국에 나가면. 네. 지난달 2013년 재외 한국어 교육자 국제학술회의가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구촌에 이제 토요 한글 학교나 이런 동포 정체성 학교가 아니고 지구촌에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학교는 한국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원래부터 그 학교에 있었던 현재 학교죠. 중고등학교가 있을 것이고 대학교가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근무하는
교원들, 어허. 교수들을 대상으로 초청하는 그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고 네. 그다음에 재동포교육진흥재단이 주관하는 그런 국제학술대회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그 몽골 대표로 선발이 돼서 이번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세종학당 같은 그런 주말 학교가 아니라 네, 네. 정식 아닙니다. 학교 커리큘럼 속에 포함되어 예,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네, 선생님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몇 개국에서 몇 분의 한국 교사가 31개국에 원래 100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스케줄이 많이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70명 정도 예. 외국에서 왔습니다. 어이구 31개국이면 네, 그렇습니다. 뭐 꽤 많은 나라에 지금 이런 한국어 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군요. 일정은 얼마나 됐습니까? 4박 5일. 죄송합니다. 5박 6일이었습니다. 5박 5박 6일. 6일. 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양한 행사가 있었을 텐데 네. 어떤 일정이 좋으셨어요? 뭐 문화 교육도 좋았는데 저는 그 특히 교단에서 해야 되니까 국립국어원 강의가 좋았습니다. 어허. 외래어 표기법 실태라든가 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국립국제원에서 추진하는 교수법 이게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 행사는 매년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매년인데 이제 교원이 바뀌죠. 아, 참석하시는 분들이. 똑같은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예. 몇 번째 참여하셨나요? 처음이죠, 뭐 저는. 아, 그러세요? 예. 몽골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강희현 교수와의 이야기 잠시 뒤에 계속 이어서 듣겠습니다. 전문 방송인 원종배 씨와 함께하는 한민족 하나로를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또 세계 각국에서 한국어와 한국사를 가르치는 교수와 교사들의 모임을 만드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나라의 한국어 진흥을 위해서 네. 진행되는 전국 기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국제학술대회도 하나고 그다음에 그보다 앞서가지고 재외동포재단입니다. 재외동포재단에서는 뭐를 했냐면은 한글학교 교사들을 초청해서 또 연수회를 또 열었었습니다. 네. 제가 무슨 말씀을 이거 힘주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글학교 같은 경우는 예. 각 대륙별로 협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어허. 그래가지고 대륙별로 뭉치고 그다음에 그 대륙 안에서 도시로 뭉쳐갖고 연락이 다 되는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현지의 교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은 연락망이 없어요. 네트워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정부가 나서서 좀 어떻게 끌어줘야 되는데 지지분일했던 상태였단 말이죠. 각자 개인의 예. 활동에 그저 맡겨두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정리할 창구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참가한 1차로 몇몇 교수들이 뜻을 모았고요. 네. 그다음에 2차로 전체 회의를 거쳐서 정식으로 가자. 그래서 그게 세계 한국어 교육자 협회죠. 예. World Association of Teachers of Korean입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 발족을 했고요. 네. 서명을 다 받아서. 그래서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를 열고 할 거고 이번에 참가한 교원 교수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데 일단 회원으로 다 받고요. 예. 그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가입원서를 받아서 예. 아까 말씀드린 현지 교원들 현지 학교에 존재하고 한국학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상호 협력과 상호 교류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이미 집행부가 또 구성이 됐고요. 예. 그럼 앞으로 어떤 활동들을 하실 건가요? 일단 1년에 한 번씩 나중에 좀 더 확대되면은 학기마다 하겠습니다. 여름, 겨울, 봄, 가을이나 여름, 겨울로 하겠습니다만 1년에 한 번씩 네. 한국이든 어느 대륙이 됐든 주최를 해서 네. 따로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부기관 빼놓고 우리끼리 세미나를 하고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런 거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어나 한국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몇 분 정도 될 거라고 보세요? 그게요. 지금 집계가 안 되고 있어요. 예. 집계가 우리 정부에서도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전 들은 바가 없어서 한민족 정체성 얘기만 하지 네.
뭐 한민족 정체성도 중요합니다만은 좀 더 넓게 봐야 돼. 글로벌라이제이션을 하려면 네. 현지인이 중요하죠. 현황 파악이 좀 제대로 예.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예. 안 돼 있군요. 아, 그럼 그 현지인이 중요하다 그러면은 한국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해당이 됩니까? 그렇죠. 외국인 교원들도 외국 사람으로서 한국어를 그렇죠. 현지에서 가르치고 예. 있는 사람이면 다 여기. 가입이 가능. 오픈을 했어요. 그렇게 예. 해야지 한국 사람끼리 모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 그래서, 외국인 교수들도 가입이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예, 국제화 시대에 걸맞게. 네. 그러면 한 회원이 어느 정도 되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람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만 예, 사실은 자원은 한정돼 있을 테고, 예, 그 한정돼 있는 자원들이 거의 100% 가깝게 모일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겠네요. 근데 연락 같은 것이 좀 쉽지 않잖아요. 이메일로 해야죠.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재외동포 교육진흥재단에서 홈페이지가 아니고 카페를 인터넷 카페를 개설했기 때문에 구심점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거하고 카페는 카페대로 인터넷 홈페이지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해서 인터넷은 지금 뭐 클릭 하나만 하면 다 연락되는 세상이니까. 예. 근데 이제 이런 모임에 어떻게 정부에서 지원을 좀 해주신다? 지금 발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네.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글쎄요. 지금 회장에 선임된 분이 미국의 이스턴 미시간 대학교 심용휴 교수인데요. 이분이 미국에서도 지명도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뭐 요소요소에 연락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아무튼 이런 모임을 이끌어 가려면 재정이 든든해야 그렇습니다. 하는데, 예. 우리 정부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강 교수님이 홍보부장 아, 네, 이거는 맡으셨다고요? 뭐 그게 제게 주어진 자리면 기꺼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홍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가 없는 활동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서 예. 지구촌에 있는 교원들의 그런 활동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해서 뉴스레터도 발간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종이로 예. 그다음에 인터넷에 그 뉴스를 차곡차곡 올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어차피 대한민국 국위 선양을 위한 건데 네. 그거는 뭐 밤잠을 못 자더라도 제가 해낼 생각입니다. 아, 그러세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좀 모여 있으면 십시일반 서로 나눠서 일을 하면 좋은데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으니까 뭐 누구의 도움을 받기도 쉽지 않잖아요. 묵묵히 제 갈 길을 갈 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몽골 얘기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지요. 지금 몽골에서의 한류 열풍은 어느 정도입니까? 뭐 지구촌에 있는 그거하고 대동소이합니다. 대동소이해요. 저기 연말에 연말이 아니고 교사의 날이 있습니다. 네. 거기는 2월 첫째 주 일요일인데요. 예. 뭐 교수님들 이렇게 모여갖고 하는데 교수님들이 그렇게 음악을 준비해가지고 강남스타일로 아유 그래갖고 한국 노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 교수가 나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나가서 졸지에 그냥 말춤을 췄다는 게 아니에요. 한류 열풍이라는 건 어쨌든 교수 사회 각 분야에 다 퍼져 있으니까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 나이 드신 그렇습니다. 교수님들 사이에서도 한류 열풍이 말춤이 예. 오, 그래요? 그 다음에 한류 열풍이라는 거 아까 하나 빼먹었습니다. 김두한 있지 않습니까? 야인시대. 네네네. 이 김두한 씨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의리 있게, 가난한 사람한테 빼앗아서, 부자한테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라는 그러한 의리적인 행동이 네. 몽골 국민의 정서에 맞았던 모양입니다. 뭐, 김두한,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건 이제 드라마의 영향. 예, 그렇습니다. 드라마의 영향이니까 당연히 한국이 좋아질 수밖에 없죠. 한국은 저렇게 의리 있는 네. 사람들의 나라. 또 대장금처럼. 대장금도. 대장금처럼 또 저렇게 한국은 그야말로 훌륭한 식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대장금이라는 식당을, 이름을 쓴 식당이 대박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대장금이라는 있습니다. 식당 이름은 딱 하나밖에 못 쓰네. 예. 그래요. 예.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기분이 좋은데 이제 뭐 그냥 기분 좋은 곳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잘 나가야 미래를 향해서 나가야 할 텐데 한국은 기술이 있고 네, 몽골은 그렇습니다. 자원이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우리가 윈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 뭡니까? 한 수 아래로 봐도 안 되고 너무 또 몽골을 높이 봐도 안 되고 예. 동등하게 for them이 아니고 with them 네, 네. 그러한 그 사람들을 위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같이 더불어 공존하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원 외교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자원 확보 전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근데 그거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일인데요. 그냥 위정자 높은 사람이 가서 악수하고 자원 외교에 힘썼다 이거 아닙니다. 예. 거기도 선거 때가 되면 왜 외국 기업들한테 다 이 이걸 귀중한 주느냐. 자원을 주느냐. 그러면 이제 그거를 그 정세에 맞춰서 애국주의, 국수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네.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좀 뭐라 그럴까 좀 대등한 입장에서 해야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한 수 아래로 보고 가니까 예. 자꾸 트러블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네, 있습니다. 가서 이제 못 사는 나라라고 함부로 무시하고 뭐 말 함부로 하고 이래서는 윈윈하기가 어렵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몽골 가시는 분들은 우리 강 대표님 꼭 가서 한 번씩 뵈라고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예, 오늘 이렇게 잘해주셔서 고맙고 앞으로도 한국과 몽골의 우호 관계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한민족 하나로 일교초대석 오늘은 몽골 인문대학교 한국학과 강희연 교수 만나봤습니다. 풍요 속에서는 친구들이 나를 알게 되고 역경 속에서는 내가 친구를 알게 된다고 합니다. 서로 부족한 점을 채워주는 친구 관계,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통하는 것이겠지요. 한국과 몽골 두 나라가 앞으로도 잘 협력해 나갔으면